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5번 이호철의 판문점입니다. 여러분 교재 171쪽입니다. 이호철 작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소설 4번 사수의 작가였던 그 전광용 작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의 작가입니다. 실제로 인민군으로서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했고 월남을 했다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야지 하다가 고향 가는 길이 막혀서 실향민 생활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경험들을 소설에 고스란히 녹여내서 이 이호철 작가의 소설 속에는 남북 이야기, 전쟁, 분단, 또 실향민의 생활 같은 것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정광용 작가가 사수라는 소설에서 이 남북 문제, 전쟁 문제를 실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이호철 작가는 남북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판문점 1961년 소설입니다. 한번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3번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동안 경색 막혀 있었던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판문점은 선생님이 이 오른쪽 상단에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자, 이 판문점은 조금 한 걸음만 가면 북한이고 한 걸음만 오면 남한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 경비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배경이죠.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남북한의 대표가 회의를 하는 장소이지만 판문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남북 대표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근본 원인은 남과 북의 지식인을 표상하는 진수와 여기자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대화가 거의 이 작품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문제를 풀면서 이 대화 속에서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을 좀 했을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들의 남북교류, 자유와 정의, 정치체제 등에 대한 논쟁은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남북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을, 의심을 품음이죠.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마침내 화해가 가능한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자, 그러면 이 작가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1960년대 초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방금 보기에서 확인했던 내용이다. 그지?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 대화를 한다. 자, 이 대화의 주제도 아까 보기에서 미리 힌트를 줬습니다. 남북 교류, 자유와 정의, 정치체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깊어진 갈등의 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걸 보면 대화가 막 잘 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대화 주제 남북 교류.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네? 교류요? 글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자,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둘끼리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다. 우리의 경위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남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우리의 남북 교류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있는 현실 그대로 이 주변의 객관적인 조건,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 쉬운 건 아니다. 이런 거지.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약간 무시하나? 자, 요 옆에
A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A와 관련된 문제, 아까 3번 보기 읽었던 문제인데 3번에 1번 한번 보세요. A에서 진수는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자, 방금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감, 의심을 품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자, 맞는 선지죠. 자, 계속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 듯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곤 싱긋 웃었다. 웃은 게 막 진짜 신나서 웃은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앞에 이런 설명들을 같이 봐야 돼. 신명이 나지 않는 듯 뜨적뜨적. 그러면 이 웃은 행위하고 이 속마음이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야. 사실주의의 그것 말이지요. 네네, 결국 그런 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선 좀 변모를 했어요. 지금 진수는 이 현실적인 조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남북 교류에 있어서.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항상 무슨 말했다 하고 그 따옴표가 있거나 할 때 그 따옴표 앞에 말하기 직전에 내면 심리를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도나 정서나 이런 거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보고 어떤 태도인지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대사를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여잔데, 북한 여잔데.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은 못 써요. 자, 지금 이 진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자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패배의식이고 우유부단이다.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자, 이 북한 여기자의 생각으로는 이 남북 교류라는 거는 간단한 거다. 이거야. 좀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죠? 간단하게 교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교류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패배의식과 우유부단 때문에. 자, 그러면 이 B도 바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3번에 2번. 자, B에서 여기자는 남북의 화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게 이제 진수의 생각이었지. 진수는 남한 대표입니다. 남북이 교류에 적극 참여할 때 마침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맞죠?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 않아요. 자, 진수의 입장에서는 이거 본질론이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이 편 경우는 또 이 편이 이제 남측 경우지. 이 편 경우에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지요. 남한의 입장.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죠? 자, 누가 이길 건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진수는 지금 이 화합의 측면보다는 남북의 대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자, 이 그녀, 여기자의 생각에서 그 어떤 선택, 교류의 선택에 있어서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묻혀서 사는 일반 시민들한테 있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진수가 말하기를,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자, 그러면 이 여기자의 선택할 권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진수는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들은 그런데 그걸 줍니까? 자, 북한에서 그 선택할 기회를 일반 시민들한테 줍니까? 물어보는 거야.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누가 주긴 주냐 이 말이야. 팍팍하고 죄어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 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진수의 생각으로는 이 북한의 실상은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 여기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C도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3번. C에서 진수는 사회가 추구하는 역사적 전망이 옳다면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고 주장하자. 방금 동의를 했어. 그렇죠. 묻혀서 사는 일반 시민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라고 했어. 그러면 제한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모든 이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여기자의 말을 비판하고 있군. 모든 이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선택할 권리를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좀 이 여기자의 말도 잘못 표현됐습니다. 선지에서. 그죠? 그러면 답은 3번.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었다. 요 비죽이 웃었다도 지금 문제에 바로 나오는데 한번 바로 풀어볼까? 자, 4번에 1번 한번 보세요. 기억은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자, 이거를 문맥으로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방금 조금 신랄한 데를 내가 확 찌른 듯해서 웃었다거든. 그러면 내가 너무 찔렀나? 너무 상처를 줬나?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물결 표시한 거에서 이 기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1번 그럼 맞는 선지가 된다. 그죠?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진짜 찔렸어. 끓겼어.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자, 이제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허풍성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죠.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기자의 입장에서 자유와 정의 중에 조금 더 우선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정의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좋은 개살구죠. 이 정의가 없는 자유는 빛좋은 개살구다. 이 비판하는 거야.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볼 게 없다는 거야. 우리의 모랄은 도덕 규범 뭐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의 도덕이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바 방향이에요.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결국 신념이 문제죠. 이 사람은 신념을 굉장히 우선시하네.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에요. 자, 이제 또 진수를 공격합니다. 자, 너 그 자유 좋아하지? 너 자유만 자꾸 얘기하는 그거 나태한 거다.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아까 그 정의가 없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만 계속 중시하는 그 남한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뿌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자, 요거 남한의 실상을 비판하는 거야. 자유만 중시하는 남한의 모습을 이 여기자 입장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D도 한번 볼까? 3번에 4번. D에서 여기자는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보다 이게 뭐지? 남한. 신념의 수호를 위해 일정한 자유만 보장하는 정치체제. 이게 어디지? 북한. 북한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맞죠? 진짜 자기 생각을 각자 얘기하고 있다, 그지?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는.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이게 어디야?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을 먼저 맨날 신념하고 자기 진정한 자유는 없는 그곳이 진수의 생각으로는 북한이다. 북한이 더 허풍선이다.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밑받쳐 있어야 해요. 자, 이 여기자의 생각으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불만 남아요. 이게 바로 너네 나만이다. 자, 그러면 요 흐느흐느 니은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번에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니은은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 남한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 2번 선지의 설명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지? 여기 4-2번 하고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진 거야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예요. 쉰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은 아주 썩어 빠진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야. 있지요.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이건 진수의 생각.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이 사회 전체 체제를 돌리기 위한 어떤 도구,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사회에서의 도덕의 질이 되게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죠. 자, 너네는 너무 한쪽만 본다. 자, 이 마지막 3번에 5번도 한번 봅시다. 이에서 진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무시한 채 인간을 마치 도구처럼 효율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고 이것도 맞는 선지.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다 확인해도 3번이 틀린 선지였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3번 풀었고 아까 4번의 2번 선지에서 이 부분 틀린 것도 확인했고 계속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지요.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제 문학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별로 좋게 말하지 않는다 그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막 논리적으로 생각만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그걸 사변 철학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는군.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여기자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하나하나, 개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체계, 국가, 민족, 이념, 체제 이런 게 더 우선돼야 한다. 마침 좀 전에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둘이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화가 막 서로 통하지 않아. 소통이 잘 안 돼. 서로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이 갈등의 고울이 막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던 이 외국인 여기자가 원더풀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오히려 막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야. 휘쭉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자, 4번에 3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남북한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본 외국인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요 앞에 요런 걸로 파악을 해야 돼.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까부터 막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편 사람들 5-6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들여다 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이제 회담하는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차가워. 찬바람이 막 쌩쌩 불어.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이게 오늘 회의의 주제입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 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 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 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엔 섬세한 야유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선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 편 사람은 시끄럽구먼. 왜 이리 야단이여.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하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어란 말이여.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기나 하듯이 상대편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리 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리바람이 일고 그런 것의 연속이다. 막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지? 요 회담하는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 동편 쪽에 새로 섰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이거 배경인 것 같네.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서로 막 하나도 의견이 맞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같이 한 행동이 뭐냐면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야,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 거야. 일제히 밖을 보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일률적인 표정을 보이고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자, 리을도 한번 확인합니다. 4번에 4번 리을 와르르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의태어다. 맞죠? 순간 진수는 우리 진수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여기자, 북한 여기자의 손을 잡고 그녀도 화다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앉혔다. 지프차에 갑자기 태웠어.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쳤다.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어마.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랑 나가려고 하였다. 너무 놀래서.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얼굴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보았다. 이제 자기가 납치되는 줄 알았던 거야. 남쪽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너무 놀래서. 그랬더니 진수가 안심해. 그 편 차니까. 너네 북한 쪽 차니까 걱정하지 마.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아, 다행이다. 안심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진수는 사실은 이게 북한 차인지 남한 차인지 모르면서 그냥 한번 탁 태운 거야. 그리고 약간 요 차 안에서 조금 묘한 그런 기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자가 막 진수한테 북한으로 막 오라 그래. 그런 거. 자, 일단 전체 이야기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거 가와 나 서술상 특징 비교하는 거 한번 봅시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회상의 형식을 활용을. 자, 회상. 옛날을 회상하는 형식 나왔던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2번. 나는 가와 달리 주관을 배제한다는 거는 내면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건데 또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이 없다는 건데 우리 가에서는 주관을 배제하고 보통 이 사람들의 외양과 행동 중심으로 사건을 이야기했지. 가가 오히려, 그지? 가와 달리라고 했는데 가가 오히려 이 주관이 배제된 설명이 많았고 나에서는 아까 이런 것들 있잖아. 모두 그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뭐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뭘 의식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서술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나에서는 오히려 주관이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 3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 없었는데, 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작중 분위기, 자, 분위기 전환이 있었어. 뭐를 기점으로. 소나기가 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져서. 그럼 이거 시간의 변화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4번. 가와 나 모두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장면. 지금 서술자가 직접 이 회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전달을 했단 말이야.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건 둘 다 공통되는 선지 맞습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중간에 막 바뀌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됨.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나기의 서사 적히는 이야기 전개상 이 소나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방금 이 가와 나의 서술상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가에서는 지금 서로 막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나기가 오면서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밖을 바라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 같이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1번,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1번이네요. 이호철의 판문점에 대한 해제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한의 현실을 판문점이라는 공간으로 압축해 보여준 분단 소설이다. 그래서 작가가 아까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했잖아요. 아마 자기가 경험한 남한의 모습, 북한의 모습일 겁니다. 남한을 대표하는 기자 진수와 북한을 대표하는 여기자의 대화는 이질적인 국가체제와 사고방식으로 인해 남북한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진수와 여기자의 인간적인 끌림은 남북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 요 지금 이질감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 이질화 문제, 이질감. 그리고 작품에서는 이역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그 전체 줄거리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 진수가 판문점으로 가는 버스에서 이 외국인 기자들과 북한 기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이역감이 느껴졌다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다른 지역에 온 것 같은 느낌, 이방인인 것 같은 느낌. 또 우리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왔지만 진수가 그 형님네 가족 집에 얹혀 살아요. 형님 부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사는 집에 자기도 거기 얹혀 사는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라고 나지. 여기서도 이역감, 형님 부부들과의 그 생활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역감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북한의 여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걸 느끼고, 그리고 우리 지프타에 올라타는 것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고, 그 뒷부분 한번 보면 진수는 차 안에서 농담을 하며 당황하는 여기자를 안심시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서로 어떤 정책이나 남북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자 대 남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런 감정을 느껴. 그래서 아까 우리 해제에 나왔던 요 부분 있죠. 인간적인 끌림이 이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일 수 있다라는 이 작가의 의도가 여기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대화를 할수록 여기자에 대한 호감도 깊어진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거야. 집에 돌아온 진수는 잠자리에서 기자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리고, 판문점 먼 훗날에 판문점이 그냥 옛날 사전에나 나오는 말이 되겠지 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판문점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여기자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 여기자가 오히려 옛날보다 좀 더 경계하는 것 같고,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씁쓸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좀 아쉬워해. 저 여기자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해제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면, 특히 이 작품은 진수가 자기 가족과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보이는 비판적 시선을 통해 남북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역감,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이 작가가 무엇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부분으로만 정리를 하면 남북 분단에서 느껴지는 이질화 문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소통의 노력 같은 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